안녕하십니까.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ISO 리스크와 기회관리표 작성법입니다. 현장에서 리스크 관리표를 작성하라고 하면 보통 심사 대응용으로 급하게 채워 넣는 형식적인 문서가 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오히려 성과를 촉진하는 기회로 바꾸는 경영 활동입니다. 식별부터 평가, 대응, 그리고 효과성 확인까지 이어지는 이 네 단계를 어떻게 하나의 유기적인 관리표로 담아내어 우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교육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서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 심사와 개선 활동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와 기회 관리표를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세 가지 포인트를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ISO 9001, 14001 등 다양한 표준의 요구사항을 우리 조직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할지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조직의 특성에 맞게 리스크의 가능성과 영향도를 판단할 평가 기준을 직접 설계해 볼 거고요. 셋째, 수립한 조치 계획이 실제 KPI나 내부 심사, 시정 조치와 맞물려 어떻게 효과성을 증명할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관리표의 핵심 지표가 누락되어 있다면 그 리스크 관리는 사실상 멈춰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관리표, 평가 기준표, 효과성 확인표라는 세 가지 핵심 산출물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리스크와 기회 관리의 전체 흐름을 PDCA 사이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입력 자료를 통해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효과를 확인해서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죠. 많은 분이 리스크 식별을 단순한 추측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반드시 내외부 이슈, 법규, 그리고 우리 회사의 성과 데이터라는 근거에서 나와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는 전략적인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매년 PDCA 사이클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혹시 작년 리스크 목록이 올해도 그대로 똑같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가 곧 다음 해의 입력 자료가 되는 생동감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ISO 조항별 연결 구조, 즉 리스크의 뼈대를 세워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6.1 조항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리표는 4장부터 10장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4장에서 조직 상황을 파악하고 6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8장에서 운영하며 9장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10장에서 개선합니다. 심사원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식별한 리스크가 실제 조치와 성과 평가로 이어졌는가? 즉, 문서와 현장의 정합성을 봅니다. 조만간 개정될 ISO 9001-2026 버전에서는 6.1조항이 더욱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리스크와 기회를 분리하고 지침을 구체화하라는 뜻이죠.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의 정밀도가 더욱 중요해질 테니 지금부터 확실히 체계를 잡아두셔야 합니다. 리스크와 기회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불확실성이고 기회는 성과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불확실성입니다. 같은 이슈라도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 강조되는 고객 ESG 평가 강화를 볼까요? 리스크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미흡하면 거래가 축소될 위험이 있지만 기회 관점에서는 이번 기회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신규 수주 기회를 잡겠다는 전략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응 계획에는 단순히 하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책임자, 기한, 자원, 그리고 평가 방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어떤 이슈를 단순히 위험으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굴해내는 것이 우리 관리자의 역량입니다. 리스크 식별을 위한 입력 자료는 무엇일까요? 추측은 금물입니다. 우리 회사의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의 니즈, 품질 환경 안전 성과 데이터, 그리고 내부 심사 결과나 부적합 보고서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식별할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의 목표 달성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인가? 매번 반복되는 불량이나 손실은 어디서 터지는가? 이런 질문들이 바로 리스크 식별의 시작점입니다. 법규나 고객의 요구가 바뀌면 우리 조직에 어떤 파동이 일어날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리스크를 식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경영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아주 훌륭한 과정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통합경영 시스템에서의 리스크 분류,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ISO 9001, 환경 ISO 14001, 안전 ISO 45001, 에너지 ISO 50001 그리고 컴플라이언스까지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넓습니다. 예를 들어 ISO 45001에서 끼임이나 추락은 대표적인 안전 리스크고 ISO 50001에서 피크 전력 관리는 에너지 리스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 지표입니다. 품질은 불량률, 환경은 폐기물 배출량, 안전은 재해율과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관리 지표가 없는 리스크 관리는 그저 말뿐인 약속입니다.
내가 맡은 분야의 대표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 리스크를 증명할 데이터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관리표 옆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스크를 식별하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SWOT 분석으로 환경을 보고 프로세스 맵을 그려 영업부터 추락까지 흐름별 위험을 찾고 데이터를 분석해 패턴을 발견하세요. 무엇보다 현장 작업자나 관리자와 직접 대화하는 인터뷰가 핵심입니다. 브레인스토밍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적을 때 설비 불량이라고만 쓰지 마세요. 노후화된 압축기에서 누설이 발생하여 전력 원단위가 상승하는 리스크처럼 원인과 영향, 관련 프로세스를 함께 기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뒷부분에서 평가가 가능하고 조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채우는 칸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는 정밀 검진표라고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리스크 문장을 작성하는 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 사건 영향 구조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부족이라고만 쓰면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죠. 신규 작업자, 교육 이력 누락으로 인해 작업 표준 미준수 및 불량 발생 리스크가 있음이라고 적으면 교육 이력 관리 시스템 보완이라는 구체적인 조치 계획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리스크 문장 공식입니다. 원인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하고 영향을 준다는 구조를 갖추세요.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위험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리스크 문장이 명확해야 대응책도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평가 기준 설계, 즉 점수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과 영향도, 그리고 현재 관리 수준을 1점에서 5점까지 점수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향도가 5점이라면 중대 부적합이나 법적 제재가 발생할 수준을 의미하겠죠. 반면 1점은 내부 조치로 즉시 해결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3단계 평가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5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번 정한 점수 기준은 문서화해서 심사 때마다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기준표에 근거해서 점수를 매기는 습관이 우리 조직의 리스크 평가력을 높여줍니다. 평가를 마쳤다면 리스크 매트릭스를 활용할 차례입니다. 가능성과 영향도를 곱해 점수를 내면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15점에서 25점 사이라면 크리티컬 영역으로 즉시 경영진 보고와 자원 배정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실무적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점수가 낮더라도 법규나 안전 관련 사항이라면 무조건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점수는 하나의 도구일 뿐 법규 준수라는 의무를 점수가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관리표에서 빨간색 영역 하이 크리티컬에 있는 항목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방치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회에도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리스크만 관리하면 수동적인 조직이 됩니다. 기대 효과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전략적 중요도를 보고 기회의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 자동화 도입이라는 기회가 있다면 불량률 감소라는 효과와 예산 확보 가능성, 그리고 품질 전략과의 연계성을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기회 발굴 자체가 능동적인 경영 개선 활동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다 줄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회 평가표를 작성해보면 의외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개선 과제들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리스크를 다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점수, 법규, 고객 영향, 투자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세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식은 평가 점수 곱하기 전략 중요도 나누기 실행 난이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조직에 맞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위 20%의 핵심 리스크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실무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결국 지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효과가 큰 곳에 우리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제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크게 회피, 감소, 전가, 수용, 활용 강화 5가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활동을 그만두는 것이 회피고 점검 주기를 줄여 위험을 낮추는 것이 감소입니다. 보험이나 외주를 활용하는 것은 전가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면 정기 모니터링으로 수용할 수도 있죠. 기회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의 리스크에 여러 전략을 섞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비 노후 리스크에 대해 예방 보전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설비 이주보수 계약을 통해 일부 리스크를 외주로 전가하는 식이죠. 전략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제어해 보십시오. 대응 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유교소가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입니다. 평가 칸에는 어떤 지표로 효과성을 확인할지 미리 적어두어야 합니다. 교육 실시라고 적는 것은 나쁜 예입니다. 교육 대상, 내용, 평가 방법, 효과성 지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좋은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압축기 누설 점검을 계획했다면
지표는 전력 원단위 5% 개선이나 누설 개선 완료율 90%처럼 수치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측정할지 모르면 무엇을 개선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치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이 계획으로 성과를 증명할 수 있을지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경영 목표나 KPI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표는 그저 벽에 붙어 있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클레임 리스크를 적었다면 관련 목표는 2026년 고객 클레임 20% 감소가 되어야 하고 KPI는 월별 클레임 건수가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리스크를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목표 관리와 성과 평가가 따라옵니다. 관리표의 중요 항목에는 반드시 대응하는 목표와 KPI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표와 목표 관리 시스템이 따로 놀고 있다면 지금 바로 두 표를 놓고 비교해보세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ISO 통합 경영의 시작입니다. 이제 실행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계획 기록, 실행 기록, 성과 기록, 그리고 마지막 검토 기록입니다. 심사원들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성과를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기록을 믿죠. 점검표, 교육일지, 작업표준 계정 이력, KPI 집계표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설비 개선을 했다면 전후 사진과 견적서, 시운전 기록이 있어야 완벽합니다. 이런 기록들이 모여 경영 검토의 근거가 되고 내부 심사의 합격 증명이 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효과성 확인 방법입니다. 조치가 끝난 것과 효과가 있었던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표가 개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 지표인 불량률이나 전력 사용량은 물론이고 과정 지표인 점검 이행률이나 교육 이수율도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발 여부입니다. 똑같은 부적합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지 일정 기간 추적해야 비로소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치 계획을 완료했다고 끝을 외치고 있지는 않나요? 성과가 개선되었는지,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리스크 관리의 진짜 마무리입니다. 효과성 확인표, 작성 예시를 보세요. 넘버, 리스크 내용, 조치 내용, 지표, 결과, 판정으로 구성합니다. 판정은 유효, 부분 유효, 무효로 나눕니다. 만약 부분 유효라면 당연히 추가 조치 계획이 들어가야겠죠. 이런 표가 있으면 경영검토 보고 때 사장님께 당당하게 성과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발굴해서 이렇게 개선했더니 전력 원단위가 6% 개선되었습니다라고요. 이것이 리스크 관리자가 경영진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형식적인 문서에 매몰되지 말고 경영진이 좋아할 만한 성과 중심의 확인표를 만들어 보세요. 리스크와 기회관리 결과는 경영검토의 핵심 입력 자료입니다. 경영자에게 보고할 때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상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중요 리스크 12건 중 9건은 효과성 유효로 판정되었으나 납기 지연 리스크는 개선이 미흡하여 추가로 대체 공급자를 평가하기로 결정했다는 식의 보고가 필요합니다. 결정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해야 경영진도 자원 배정이나 목표 조정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스크 관리표가 경영검토 회의 때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리스크 관리는 경영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내부 심사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4.1 결과가 리스크 식별로 반영되었는가? 평가 기준이 우리 특성에 맞는가? 중요 리스크의 책임자가 있는가? 효과성이 KPI로 확인되는가? 이 질문들에 모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어떤 심사원도 여러분의 시스템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규와 고객 요구가 리스크와 잘 연결되었는지, 변경 이력은 잘 관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지들을 출력해서 관리표 옆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내부 심사를 하기 전에 스스로 이 질문들을 던져보며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정리해드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외부 이슈를 그대로 리스크로 복사해 붙이는 겁니다. 왜 리스크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이 빠져 있죠. 그리고 근거 없는 점수 평가와 모호한 조치 계획도 문제입니다. 교육 강화라고 쓰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지표로 확인할지 명시하세요. 나쁜 작성을 개선 방향으로 바꾸는 예시를 보세요. 교육 실시는 교육 대상과 효과성 지표로, 관리 강화는 점검 주기와 기준치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표의 수준은 결국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우리 회사의 표준 양식을 설계해 볼까요? 번호, 출처, 리스크 내용, 구분, 점수, 대응 계획, 책임, 효과성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출처 열이 중요합니다. 이 리스크가 4.1에서 왔는지, 성과 데이터에서 왔는지 적으면 심사원이 물어볼 때 즉시 식별 근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표 하나에 우리 회사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양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식별부터 평가, 조치,
효과 확인까지 한눈에 연결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 양식을 여러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다듬어 보세요. 제조기업의 작성 사례를 보세요. 품질의 검사 편차 리스크는 클레임 20% 감소라는 지표로 효과를 확인합니다. 안전의 끼임 사고는 아차 사고 연건을 지표로 잡았죠. 점수가 20점이나 15점인 항목들은 우리 회사가 가장 먼저 자원을 투입해야 할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사례를 채워나가면 아주 훌륭한 관리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고질적인 리스크와 강점을 이곳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표를 펴놓고 이 예시와 비교해보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실습 시간입니다. 30분 내에 우리 회사 관리표 초안을 완성해 봅시다. 먼저 관련 자료를 준비하세요. 데이터 없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부적합 기록이나 성과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분야별로 3건씩 후보를 뽑고 가능성과 영향도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행 가능한 조치 계획을 짜야 합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리스크는 무엇인가? KPI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한 줄씩 채워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초안을 만들고 동료들과 토론하며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시작하시죠. 오늘 교육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리스크와 기회관리표는 ISO 시스템이 실제 경영 개선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증빙입니다. 근거 있는 식별, 데이터 기반의 평가,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KPI를 통한 효과 확인까지 이 5단계를 잊지 마세요. 리스크 관리는 결국 우리 회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배운 양식으로 우리 회사의 관리표를 바로 작성해 보세요. 관리표가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의 조직도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ESG 한성 고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